안녕하세요.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의 박성호 팀장 변민기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정보험료랑 계산보험료까지 좀 알아봤는데 보험료 신고에 대해서 어떠한 공사건들이 그러니까 대상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로는 우선은 자가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겸 내가 내 공사를 하는 공사들. 내가 이제 내 땅도 사고 그다음 건물도 내가 다 그쵸, 짓는 그쵸. 거죠. 네. 그런 공사건이 있고, 그리고 원수급 공사. 발주처로부터 우리가 바로 도급을 받은 공사건이죠. 네, 네. 근데 조금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 건설 업체들만 원도급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사업장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장들 있죠. 네. 근데 원도급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발주처랑 나랑 직접적인 계약을 했다면 다 원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요번에 했는데 제가 그냥 아파트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업체랑 그냥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발주처가 되는 거고 그 상가 업체는 면허가 있든 없든 발주처인 저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처랑 계약을 직접적으로 한 거는 모든 공사가 원도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승인을 받은 이제 하도급 공사, 우리가 하도급으로 들어갔지만 원도급으로부터 우리가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료 책임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한 공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총 3가지 이제 공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승인받은 하수공사는 거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는 하도급이지만 고용산재에 대한 보험료는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공사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료 신고를 해야 되는 공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외되는 공사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승인을 받지 않은 공사, 그러면 그냥 하도급 공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승인이랑 미승인이랑 그냥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이제 계약서상에 납부인수 계약서가 있는지 유무를 네. 보시면 그냥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원도급으로서 네. 우리가 하도급한테 이제 공사를 내려준, 이제 네. 승인을 준 공사건에 대해서는 원도급이지만 우리가 보험료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미승인 하도급, 네. 그 다음에 원도급이지만 승인을 내려준 공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거는 결국은 우리 보수청에선 제외를 해도 된다. 그렇죠. 제외해야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하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급은 결국은 미승인 하수급이랑 승인 하수급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승인 하수급의 정식 명칭은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말하는 대로 그냥 하수급이지만은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사업주로 인정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승인 하수급에 대한 부분은요, 결국은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를 통해서 11자리,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번호 다 11자리로 발생을 하는데 미승인 하수급에 관련된 것만 15자리로 부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15자리를 부여를 받았다라는 거는 결국은 원수급자가 이 미승인 하수급에 대해서 모든 보험료를 원수급자가 다 이제 신고 납부를 한다. 라고 이제 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원수급자는 미승인 하수급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하수급인의 그 공사금액의 30%, 그러니까 결국은 외주비라고 판단을 하는데 미승인 하수급에 대해서 30%를 합산을 해서 원수급이 이제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인수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아까 확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미승인 하수급은요, 납부 의무 계약서에 대해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험료에 대한 의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계약서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승인 하수급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무장님께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승인 하수급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체결된 공사건들에 한해서 이제 원도급에서 30일 이내에 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라는 그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간혹 원도급사에서 이 신고를 30일 이내에
안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1일 날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도급 업체한테 보험료에 대한 승인을 못 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미승인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30일 이내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요거까지도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승인 내려준 공사, 네. 우리가 승인을 받은 공사 확인. 네,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이제 근로복지공단 토탈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정보 조회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 현황 조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일괄 관리번호 이제 6번으로 조회를 해 보시면 그 아래에 이제 우리가 승인을 내려준 이제 하도급사에 대한 이제 리스트가 뜨게 되고요. 네. 이거는 승인 내려준 공사 확인은 원도급사가 이제 하도급사의 승인을 내려준 경우를 확인을 하는 거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외주비에서 제외를 하는 항목들인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계정으로서는 외주비 계정에 있는 업체들 거에 대한 보험료 산정을 제외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승인받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급 입장인 거죠. 네, 하도급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토탈 서비스 들어가신 다음에 정보 조회 그리고 거기에 사업 개시 현황을 조회해 보시면 이제 X랑 동그라미 표시가 다 있으실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 이제 하수급 네. 승인 여부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랑 X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X라고 돼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시 신고를 한 거고요. 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원도급사가 우리들한테 내려준 승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다 보험료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은 산재, 고용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고용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꼭 어떤 보험을 승인을 받았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산재만 내려주는 경우도 있나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간혹. 네. 네. 이제 보수총익에 포함되는 우리가 보험료 신고 때 포함되는 인건비에 대한 종류를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오늘도 저희 그 사업장에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우리 현장에 보험료를 납부하는